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테슬라가 간밤에 또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 18개월 정도 버틸 수 없다면 팔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속되는 폭락 속에서 마인드를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다잡기 특집으로 방송을 드리겠고, 눈에 빤히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지금 파실 건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크게 이끈 회사가 바로 스냅이라는 회사입니다. 스냅챗을 만든 회사이죠. 미국의 젊은 10대들, 20대들이 많이 쓰는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냅은 최근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CEO는 직원들에게 현재와 같은 안 좋은 상황들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인력 부족 등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고요. 채용 계획도 그간 2,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에 스냅 주가는 오늘 43%나 폭락을 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는데 주당 12.79달러로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자, 스냅의 이런 하락에 따라서 관련된 SNS, 커뮤니케이션, IT 주식들, 구글, 메타, 로크, 핀터레스트 이런 주식들도 모두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줄도 오늘 타격이 있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렇게 미스를 또 보여주었었는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스냅의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나스닥의 하락은요 좀 과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냅은 지금 오늘 43% 하락하면서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빌리언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2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인데 미국 주식에 상장된 회사치고 상당히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의 하락이 자, 오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의 하락을 또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주가가 2.35%나 빠진 11,26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다우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스냅처럼 작은 회사도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 상태인지 악재에 민감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754%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110불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유가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또 주식시장에 비관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인데 주식은 더 쓰레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페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연준 페드 내 정책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심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냅이 쏘아올린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IT 성장주들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고 구글이 5%가 넘게 빠지면서 정말 싸진 가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하락이 심했던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 자, 유통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죠. 유통주들은 오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영역이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11,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2% 넘게 크게 하락을 했지만 11,000%, 11,0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밑꼬리가 또 길게 달리면서요.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언제 시장의 하락이 끝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하락이 정말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4, 5년간을 봤을 때 아주 큰 하락이 3번 있었는데요. 2019년 오기 전에 한 번 있었고 2018년 말에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고 지금이 그전 상황들보다 훨씬 더 길고 큰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장세지만 상당히 어려운 장세를 겪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장세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실 수 있다면 좋은 투자 경험이 쌓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보조 지표로 보면은 주봉상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지금 아주
가장 그 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RSI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약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0포인트, 1700선 이하부터 10,0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테슬라 역시 주봉 차트를 보면 뭐 슬로우 캐스틱이나 RSI나 이렇게 바닥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거의 3중 바닥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등이 일어나면요. 전년에 뭐 5월이나 6월 달부터 있었던 반등보다 훨씬 더 또 강력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년에는 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중 바닥의 형태니까 더욱더 상승의 힘을 응축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은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최근 1년간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그런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익스트림 피어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익스트림 피어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요. 좋은 찬스로 항상 기록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628불까지 떨어지면서 전고점이었던 1230불 대비해서 49%나 지금 하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내부적인 이런 악재들 뿐만 아니라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하락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과 7월에도 금리 인상을 좀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해 공장의 한 3주 정도의 휴무 때문에 7월에 발표될 실적이 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어가거나 좀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하락이 크게 진행됐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6월 6일 주총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것이고 8월 4일 주식 분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총회 때. 그리고 8월 19일 AI 데이 때 좀 좋은 제품이나 좋은 비전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겠고요. 4분기에는 FSD 베타가 와이드 릴리즈 되면서 북미에만 한 1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강력할 수 있겠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 뭐 회사라든지 주가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올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아버님 손흥정 씨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테슬라의 기본은요, 역시 자동차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리비안과 같은 회사는 자동차 생산량을 최대한 뽑아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90% 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한 45%, 49%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매출의 88%는 자동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실력을 봐야 되겠죠. 자, 비록 2분기는 실적이 전분기 대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좀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자, 1분기에는 31만 대를 팔았는데 2분기도 25만 4천 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기가 상하이의 락다운에 있었죠. 기가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유럽과 중국의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프리몬트에서 많이 공급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 공급을 받는 유럽과 중국 로컬 생산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량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유럽이 한 39,000대나 전분기 대비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올해도 전년 대비 50%가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 2022년에는 140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전년에 93만 6천 대 대비 50%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정말로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 자, 올해도 이 추세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140만 대가 판매되면은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도 많이 누그러지겠죠. 그러면 2023년 말에 캐파는요, 최소 260만 대까지 이르를 거예요. 그러면 전년 2021년에 93만 6천 대 정도 판매를 했고, 2021년 마감 주가가 1,050불이었어요. 근데 현재 628불이니까 정말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3년 말에 260만 대 캐파를 달성하면 주가가 못해도 2배는 올라야지 정상이지 않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판매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데 주가가 2배 이상 못 오르면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93만 6천 대 팔았을 때도 주가가 1,050불이었으니까 지금 628불이면 너무나도 싼 주가인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요. 2023년 캐파는 260만 대지만 판매는 그것보다 적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46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예상 2023년 내년 EPS는 20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그 20불로요. EPS 20불로 내년에 예상 주가를 밸류에이션 해보면 저는 뭐 내년에도 1420불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내년에 1420불이니까 올해도 제가 뭐 1300에서 1500불 사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보시고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프리미엄 지수는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최저 프리미엄으로 잡은 PER 51배는 뭐 테슬라의 역대 최저 PE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 이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확한 이제 PER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뭐 3, 4월 달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 최악의 상황일 때 PER이 51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PER 51배를 적용하더라도 51 곱하기 20을 하면 1020불이 나오죠. 자, 내년 정말 최저 주가가 1000불대를 그래도 넘겠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좀 약한 PER을 보일 때, 안 좋은 PER을 보일 때가 71배 수준이었습니다. 그 71배로 곱해줘도 테슬라 주가가 1420불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에 1420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봤을 때 뭐 547불도 올 수도 있다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547불이 전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점이 547불이었는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 최대한 뭐 좌절시키려면 이 주가도 한번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일단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렸을 때 지금의 주가는 630불대 주가는 거의 여기 하방 지지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하는 모습도 향후에 뭐 하반기 때 충분히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최악의 테슬라 주가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자 600에서 657불 사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 매크로 상황 때문에 테슬라 주가와 EPS 실적과 대 괴리율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란색 바가 괴리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향후 2022년 포워드 EPS는 12불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뭐 630불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지금 갭이 벌어져 있어요. 테슬라가 원래 뭐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이 EPS보다 항상 위에서 주가가 놀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아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 이런 상황이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성장을 보여주기 전에요. 그러니까 하락과 행보했던 기간이 201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 10개월간 행보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2배, 3배 넘게 올랐었죠. 근데 테슬라 주가의 수익률은 제로였습니다. 6년 동안. 자, 장기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허탈했는데 이때 팔고 나오면 이것을 못 먹는 거죠. 20개월간 25배 상승하는 거. 자, 시장을 떠나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가와 EPS의 괴리율이 클 때 주식을 좀 더 많이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의 이런 하락과 행보를 즐기면서 아이러니하지만 싸진 주가에 행복해하면서 주식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시납으로 모으다 보면 10년에 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큰 상승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손을 꾹 잡고 버스의 정점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존버해서 많이 드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기본은 희망을 가지고 존버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키워낸 손흥정 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좌우로 뻗치고 깊이 뿌리 내리는데 수년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끝내고 한번 땅 밖으로 싹을 틔우는 순간 하루에 70cm씩이나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대나무가 뿌리를 뽑고 땅속에서 자리 잡는 기간은 수년이나 걸쳐서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의 하락과 횡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나무가 싹을 틔우고 땅 밖으로 나오면 하루에 70cm씩도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간이 되겠죠. 자, 우리는 대나무가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는 순간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나무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간이다. 뿌리를 땅속에서 땅 밖으로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 열심히 사이버 트럭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나올 예정이에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한 150만 대가 넘는 선 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제 쪽쪽 매출로 영업이익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위한 9,000톤급 기가프레스를 공개를 했어요. 자, 모델 Y 같은 경우는 6,000톤급 기가프레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아무래도 차체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9,000톤의 기가프레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위한 준비도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은 정말 기대해봐도 좋겠다. 18개월은 2023년 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테슬라의 AI 기술이 세계에 걸쳐서 넓게 퍼지는 순간까지 테슬라 투자 계속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좀 꾹 참고요.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후에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가늠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